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매번 평택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원주시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이 토지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 토지를 사셨습니다. 예전에. 그 당시 사셨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사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는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 이 토지를 매도하시려고 합니다. 가족의 대소사가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놓으시는 이제 그런 물건이고요. 또 개인이 투자하실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물건이라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가 계시다 그러면은, 혹시 개발업 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체적인 면적에 많은 소유자가 있는데 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 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원주택이라든지 타운하우스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토지에 대해서 영상은요 이미 만들어 놨었는데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입지가.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는 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무분별하게 개발한다 그러면은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요거는 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12월 초에 확정을 줘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세권이고, 원주에 있는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개발 압력을 받는 지역인데 때 맞춰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을 줘주니까 이곳은 개발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진행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네, 한번 영상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보이는데요, 이 원주는 예전에는요 다 아시다시피 군사도시였었어요. 군사령부도 있었고, 그래서 군사도시였는데 지금은요 대한민국에서 교통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면은 뭐 수도권이면 판교다, 뭐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부 내륙의 가장 교통의 핵심 지역은 어디냐면은 바로 원주입니다.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도가 있고, 동서남북 다 갈 수 있는 도로가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내용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긴 또 전철로 갈 수 있죠, KTX 갈 수 있죠. 5개의 철도 노선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원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고속도로와 철도, 전철과 KTX까지 연결돼서 5개 노선이 집중되는 이 원주에 이렇게 도로와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통의 중심지로 계속 성장이 되니까 인구 유입이 됩니다. 서원주역에서 청량리까지 40분이면 들어옵니다. 이게 영종도까지 연결되어 있죠.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문에 진행이 됐던 이 KTX가 있기 때문에 원주에서 청량리, 그 다음에 뭐 인천까지 계속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제가 강남역에서 강북 넘어가면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원주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40분 내에 들어와서 출퇴근 거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철도 노선과 도로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주예요. 이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경기도와 딱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기도에 접해 있는 접경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지만 경기도, 여주와 딱 경계선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영동고속도로 예전에 개통이 되어 있었죠. 원주를 관통해서 갑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원주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빠르고 또 시간도 절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3개의 고속도로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원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도는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영종도에서 청량리를 경유해서 원주 그리고 강릉까지 연결되는 KTX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주에서 강릉 간 철도 KTX 개통된 모습이고요. 상당히 동과 서가 연결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원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 강남역에서, 제가 강남역에 있는데 강남역에서 판교를 경유해서 이천 부발 여주까지 경강선이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주를 가려면 지금은 철도로 가지만 예전에는 버스 타고 한 2시간 걸렸거든요. 충주까지. 근데 지금은요 강남에서 판교로 해서 이천 부발을 해가지고 바로 충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경까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까지 1시간 5분이면 가고요. 지금 강남에서 판교 경유해서 여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주에서 또 서원주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 원주간 철도가 또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천 충주 그리고 문경까지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KTX입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강남에서 어떻게 돼요? 판교를 경유해서 이천 부발 여주 서원주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이면 들어갑니다. 2시간 이상 걸리는 원주까지 강남에서 1시간이면 들어가는 그런 가까운 지역으로 발전이 된 부분이 원주입니다. 이게 바로 여주에서 서원주 복선전철 2027년 개통 예정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철도는 뭐냐면 평택 포승, 제가 포승 쪽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서평택에서 이천 부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서울에서 가는 철도, 서부권에서 포승에서 가는 철도, 중부에서 가는 연결되는 것이 또 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또 연결되는 철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연결된 철도 있죠. 강릉에서 원주, 그 다음에 춘천에서 이 원주까지 연결되는 철도가 또 있는데 이곳은 아직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정선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청량리, 강남, 평택, 포승, 충주, 제천, 강릉, 춘천에서 원주까지 가는 철도가 다 들어갑니다. 이러한 교통에 집중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원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평택에서, 충주에서, 제천에서, 강릉에서, 춘천에서 원주 가는 시간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가는 원주는 1시간이면은 원주까지 도착합니다. 청량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40분이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중되는 원주에 꽤 괜찮은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원주시를 검색을 해 보시면 이게 이제 원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선 우측으로는 이제 강원도인데 여기서 경기도를 치시게 되면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도시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경지역, 바로 그곳에 원주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제가 원주도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원주는 기업도시와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원주입니다.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의 미래적으로 계속 교통의 증가와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원주라는 겁니다. 중부 내륙 지역의 가장 교통의 중심지가 이 원주예요. 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동부권에 여기가 혁신도시가 들어왔죠. 이게 동부권이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예전에는 빛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 서원주 역사가 개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는 지역이 바로 또 이 서부권의 기업도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출퇴근이 가능할 수 있는 청량리까지 40분 거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부권은 철도가 뭐가 있냐면요. 원주역은 원주 도심에 있었는데 외곽으로 뺐죠. 그래서 이렇게 원주역을 외곽으로 빼서 제천에서 원주 간 철도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역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변으로 지적 편들도를 보시면 역세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개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한번 로드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주역이고요. 그리고 원주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서원주역도, 이 서원주역도 이렇게 역사가 들어오니까 어딘가 역세권 개발을 하겠죠. 이게 서원주역이거든요. 그럼 이 일대도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아마 서원주역과 기업도시 중간 쪽으로 뭐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상당히 누렸던 땅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바로 여기 카페예요. 카페 5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원래 이 카페도 요렇게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확장을 해서 이렇게 넓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고 인구가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차를 마시고 뭐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미리 이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상당히 여기 가면은 예쁩니다. 철도 노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청량역에서 이렇게 해서 서원주까지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서원주에서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 강릉선까지 KTX가 연결이 되어 있죠. 강릉까지 KTX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철도 노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 강남에서 판교를 경해서 경강선이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역을 지나서 이게 이제 부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환승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주까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서 개통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구간을 연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원주까지. 이게 지금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이 충북 충주인데요. 충주에서 이천 부발로 해서 서울 강남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KTX 타고 충주를 가려면 강남역에서 판교까지 가서 환승해가지고 KTX로 이렇게 갑니다. 딱 1시간 5분 거리예요. 제천 원주간 철도가 이렇게 개통이 돼서 요 서원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계속 평택을 다루고 있는데 이 포승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요 안중역을 경유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철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평택역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천 부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승에서 이천 부발 여주를 해가지고 서원주까지 연결되고 강릉까지 연결되는 이 노선이 이렇게 한 번에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에서 청량리를 경유해가지고 서원주 강릉까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천 서원주까지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에서 이 노선이 또 개통이 되어 있어요. 춘천에서 원주까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예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춘천 원주 노선 하나, 청량리에서 원주 둘, 포승에서 원주 셋, 강남에서 판교를 경유해서 넷, 제천 원주 다섯, 강릉 원주 6개의 철도 노선이 원주에 집중합니다. 교통의 중심지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뻥뻥뻥 뚫려서 원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지, 중부 내륙의 가장 교통의 중심지는 바로 원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원주역이 원주 도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외곽으로 빼서 비도시 지역으로 빼서 역세권을 역사를 두고 역세권을 개발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저탄소 녹색 성장에 맞춰서 그 당시에는 뭐가 진행이 됐냐면은 4대강과 이 철도 부분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은 문제가 많았지만 이 철도 산업은요, 한번 만드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이게 건설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인력과 물동량을 실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에 맞는 가장 엑설런트한 부분이 뭐냐면요, 철도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만들고 비도시 지역으로 빼서 그 역사가 만들어지면 그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역세권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역사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역세권 개발을 하는 것이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 개발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서원주역도 역세권 개발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역사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은 또 도심이 형성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토지는 어디냐면요, 이 원주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원주역에서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원주역이 있는데 이 원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에리어 쪽에 어느 곳이 가장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인지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주 역세권 개발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도심은 이쪽에 있습니다. 시청도 이쪽에 있죠. 그러면 이쪽이 1번. 여긴 뭐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쪽이 2번. 그리고 이쪽이 3번.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산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대는 뭐 다 전답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개발 부분은 없습니다. 농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임야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 기존 도심이 이렇게 있는데 혁신도심이 여기 들어왔어요. 혁신도시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업도시가 왜 이 서부권에 들어왔을까요? 기업도시가 왜 이 서부권에 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서원주역자로 들어왔는데 원주에서 가까운 도시 이쪽도 많은데 왜 서쪽으로 들어왔을까? 왜냐하면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원주 도시기본계획에. 동선이거든요. 동선과 개발축이거든요. 앞으로 여기에 인구가 더 들어와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은 바로 뭐냐면 이게 치악산이거든요. 치악산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개발축이 이쪽으로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치악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서부권으로 해서 기업도시는 혁신도시와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분이 바로 이 서부권에 있는 기업도시입니다. 이 서부권의 기업도시가 들어오기까지 예전에 인터넷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 시 많은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때 시장이 제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인터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기업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원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도시 지역 그쪽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도시 지역 이쪽 서부권으로 개발을 해서 이 서원주 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그리고 교통 여건이 좋은 곳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여기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2영동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원주역이 들어오는 이곳에 또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기업도시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원주역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 교통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동부권에 시청도 옮겨졌고요. 원주 역사가 외곽으로 빠져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1, 2, 3번 어느 곳에 더 개발 압력을 받고 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을 예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철도 노선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여기 하나 더 넣을까요? 이쪽에 한번 놓읍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여기는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도시가 확장돼야 되는데 이 동북권 쪽은 치악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긴 개발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원주시에서 가장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네.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 노선을 피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자, 그러면 여기는 지역이 뭐냐? 남원로예요. 흥원변 남원로. 근데 여기는 도심이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일단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쪽은 도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빠져야 돼요.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이거든요. 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제 생각도 이런데 원주시에 도시 개발을 하거나 어떤 앞으로 계획에 도심을 만들려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를 찍었거든요, 이쪽을. 왜냐하면 여기는 철도 노선이 있어요. 철도 노선이 있고 여기는 용도를 보시게 되면 농림지와 계획관리지역이 섞여 있고 철도 노선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는요
녹지, 자연 녹지가 있고요. 그리고 뭐 학교, 뭐 대학이 있고 뭐 그래요. 여기도 개발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찍었거든요. 제 생각과 원주시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진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12월 6일 날 이 일대에서 가장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안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역세권이 들어가는데 역사가 있으면 여기 역세권을 개발합니다. 뭐 주거, 상업 뭐 다 진행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가 4차선이에요. 뭐 6차선이 되어 있지만 뭐 4차선입니다. 뭐 4차선, 6차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도로가 이렇게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6차선이에요. 여기가 6차선 만나는 사거리예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사거리입니다. 그럼 여기가 6차선이고 여기도 6차선인데 이쪽은 몇 차선이냐? 지금 2차선이에요. 편도 1차선이거든요. 근데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정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안로가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쪽과 이쪽은 뭐냐면요, 도로가 없어요. 도로를 연결시켜서 또 도로를 연결시키고 도로를 연결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전축, 개발축,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저는 이곳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12월 6일 날 이곳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은 뭐냐?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곳에 누군가 거기서 막 개발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질서 있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한다 그러면 뭐예요?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 곳에 그 구역을 지정을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질서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평택 안중에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이번 12월 6일 날 확정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다시 만드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곳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을 져줬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져줬는지 볼까요? 개발 압력 받을 수 있는 곳에 여기도 인하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기획부동산이 옛날에 많이 했어요. 여기 이게 다 기획부동산 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칼분할을 해서 진행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안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줄 수 없는 이유인 거죠.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내서 지자체에다가 무분별한 토지 매매, 기획부동산에서 매매했던 그런 지역이면은 개발 부분에서 제외시켜라. 이게 전 지자체에 다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쪽 역사에서 우측과 여기는 이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농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심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획부동산이 진행했던, 아마 기획이라면 좀 그렇고요. 컨설팅 회사가 진행했던, 그 다음에 학교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도로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축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랬었는데 이번 12월 6일 날 이곳을 성장관리구역으로 확정을 져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찍어볼까요? 흥업리 1437-17. 자, 여기 보시면 원주시 흥업면 1437-17. 여기가 이제 흥업리 1437-17이에요. 여기는 이미 이제 카페가 다 들어와 있고요. 자, 그런데 흥업리 1437-17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 임야죠. 1642제곱미터, 500m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계획관리 지역이죠. 네. 계획관리 지역이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해서 2024년 12월 6일 날
불과 얼마 전입니다. 12월 6일날 여기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을 줬어요.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고 개발도 축이고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을 줘준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개발한다 안 한다? 개발한다는 거예요. 도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적들을 보시면은 1437-17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24년 12월 6일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야를 보실까요? 땅야를 보시면 여기 흥업리 1437-17 상세보기, 예, 이 토지입니다. 뭐 여기 나오는데 지적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토지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준보전산지예요. 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보전산지는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계획관리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준보전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개발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있는데 뭐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상당히 좋은 토지에 반듯한 토지인데 이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 주변에 요 일대는 다 여기는 이제 전원주택 단지예요. 근데 여기는 다 고급형으로 다 져져 있습니다. 네, 상당히 예쁘게 잘 져져 있고요. 근데 이 일대의 토지 가격은 지금 100만 원 다 넘습니다.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도로가 왜 좋으냐 하면요. 6차선과 이 도로는 4차선으로 연결되면서 이 도로와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축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도심이 있고 안 되고 이쪽은 철도 노선이 있어서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개발축과도 연결이 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준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지주가 토지를 매입하셨을 때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게 사셨어요. 비싸게. 근데 현재는요. 이 시세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요 정도 현재 주변 시세보다 더 조금 저렴하게 이 토지를 매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가족분들의 어떤 지금 뭐 경사가 있으신데 거기에 이제 자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거고요. 여긴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단지에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도로에서 이렇게 여기 좀 좁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도로 지분입니다. 도로 지분. 이게 도로예요. 예,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분할되어 있는 토지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도로에 다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도로가 예전에 경매가 나왔었어요. 경매. 근데 이 전체적인 지주들이 이 토지를 경매를 사서 낙찰을 받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전문가가 받았습니다. 원주시의 부동산을 경영하시는 분께서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허가가 없으면 이 전체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맨지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토지 지주 원주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께 이 전체적인 토지 지주들이 건축을 할 수 있게 이분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토지집을 낙찰 받으신 이 도로 부분을 낙찰 받으신 분께서 흔쾌히 자기는 이 토지를 매매하겠다. 그리고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토지 지주께서는 이 도로 지분이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여기는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학교, 그리고 관광지 상당히 많은 곳이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원주인데
그 중에서도 원주역에서 불과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요. 원주역 중심에서 보는 겁니다. 약 1.8km, 2km 내에 떨어져 있고 여기에 또 도심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냥 역세권이에요. 여기서 원주역에서 서울 가는 거 40분이면 들어갑니다. 원주역에서 여주로 경유해가지고 경강선을 타고 또 연결된다 그러면은 1시간 내에 강남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예요. 그리고 개발할 수 있는 지금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지주께서 자금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 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좋은데 이 토지지주와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된 게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장님이신데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이 전체적인 토지 분할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제일 반듯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 토지를 평당 40만원에 매도를 합니다. 500평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직접 건축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뭐 건축비가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자제분들한테 증여하실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있으시다면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에 각 토지지주들한테 개발할 수 있게 동의서를 다 받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이 여기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토지지주들의 동의는 다 받아 있으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이건 승산이 있는 그런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은 뭐 벌써 뭐 한 달 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에 조금 아쉽다. 네. 제가 뭐 지금 24년간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이 토지는 정말 괜찮은 토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번에 조금 기다려 봤는데 영상을 언제 오픈을 할까 이렇게 했다가 조금 기다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2월 6일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을 줘줬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때로는 기다려도 더 좋은 찬스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이번에 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돈이 되려면요 용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구역이 자꾸 변해가야 됩니다. 부동산은요 생물 같아서 자꾸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멈춰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내 토지 주변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내 토지가 개발이 되거나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생물처럼.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원주역에서 강남까지 1시간, 원주에서 청량리까지 4, 50분, 그리고 중부 여기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강릉, 춘천, 충주, 또 서해안까지 다 연결되는 통해욕충지 역세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확정되어 있는 바로 그런 토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습니다. 500평 딱 정해져 있고요. 평당 40만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괜찮은 물건이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거나 상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이 투자하거나 증여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건설업자가 이 전체적인 토지를 진행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주의 동의는 다 받아 있으니까 지주 작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건설할 수 있게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꽤 괜찮은 물건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